네, 자 이번 시간 63회 이제 기출문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실무시험 나왔던 거고요. 수험번호 22, 그 다음에 1, 6개입니다. 이거 입력하시고 여러분들 이름,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유형은 A형. 그리고 요번에 카페에 글 올리신 분이 있던데 항상 제가 A형만 하니까 B형 하는데 낯설어가지고 애먹었다고 하시는데 시험 문제를 딱 받아보면 A형, B형이 있습니다. A형, B형 실무시험은 똑같아요. 이론 시험만 문제 순서만 바꾼 겁니다. A형이나 B형이나 내용은 다 100% 똑같은 거고요. 자, 감독관 확인번호 46번입니다. 그래서 회사명은 민트 사무기기.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일단 시작하면 되겠고요. 자, 시간은 60분. 자, 이거는 여러분들 다 입력하셨으면 됐고. 자, 1번 문제 변함없이 사업자 등록증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게 뜰린 건지 이거 문제를 그대로 갖다 놓은 겁니다. 여기서 뜰린 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자, 틀린 그림 찾기. 자, 한번 찾아보세요. 사업자 등록번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화면하고 여기 문제에 있는 거하고 아마 뜰릴 겁니다. 그 다음에 종목 가면 프린터 및 복사기 판매인데 지금 자 여러분들 거 보면 다른 걸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 송파 세무서로 강남이라고 돼 있죠. 지금 현재 이거 송파 세무서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화면을 제가 한번 캡처를 받아 보니까 사업자 등록번호가 지금 화면에는 21591-86084라고 돼 있어요. 근데 문제지에 보면 21519-80684로 돼 있죠. 그래서 요 91을 19로 고쳐줘야 됩니다. 요거 하나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종목에 가면 지금 판매라고 돼 있어요. 현재 화면에는. 문제지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종목에 프린터 및 복사기 판매. 프린터 한 칸 띄고 및 한 칸 띄고 복사기 한 칸 띄고 판매. 문제에 나온 거 그대로 그냥 똑같이 입력해 주면 됩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 지금 강남으로 돼 있죠. 이걸 송파. 이거 검색하셔가지고 송파로 검색해서 고쳐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뭐 주소지 관할 뭐 이런 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주소는 송파구 양재대로 71길 맞게 돼 있네요. 여러분들 신주소로 하면 여기까지 딱 뜹니다. 그럼 그 다음에 자주 질문하는 게 나머지 주소 여기에 입력해도 돼요? 그러는데 요거 딱 입력하고 엔터 치면 여기 보면 방이동까지 다 떠요. 그리고 방이동 앞에 나머지 주소 있죠? 28-10. 그 외에 뭐 추가로 입력할 거 있으면 무슨 빌딩 여기다가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편번호 딱 선택을 하면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우편번호 선택하면 나오는 거 그대로 그냥 놔두시고요. 그 외에 추가로 입력할 건 요 밑에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주소 같은 건 물론 지금 이 문제에서는 해당 사항 없지만 다음 시험 볼 때 다른 문제들은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2번 문제입니다.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수정을 하는 문제인데 자, 요거 6점짜리입니다. 그래서 수정할 게 3문제가 있어요. 하나당 2점씩. 자, 그래서 여기 이건 문제지입니다. 문제지에 나와 있는 내용과 화면에 있는 내용하고 금액 틀린 거를 찾아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화면에 있는 거하고 한번 문제지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틀린 게 요 상품이 기말 상품 재고액. 자, 요 800만 원이 여러분들 지금 손익계산서 가보면 없을 거예요. 자, 이거 제가 여기 왔습니다. 상품 매출원가를 가서 클릭을 해보면 여기 기초상품 재고액, 단기상품 매입액, 기말상품 재고액 자리에 지금 비어 있습니다. 요거를 집어넣는데 지금 이게 정기분 손익계산서죠. 이거는 수익 비용만 입력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품은 팔다 남은 상품은 재고자산은 자산이잖아요. 여기 입력이 안 됩니다. 아무리 힘을 줘도 여기는 안 됩니다. 어디로? 재무상태표, 정기분 재무상태표 가서 거기 가서 입력을 합니다. 자, 정기분 재무상태표입니다. 요 맨 밑에다가 146번 상품 금액. 자, 문제지에 나와 있는 게 얼마예요? 기말상품 재고액 800만 원이죠. 여기다 입력을 해서 줄 바꾸면 자동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나면 자, 손익계산서 들어오면 매출원가 자리에 거기에 들어가서
매출원가 금액이 수정되어 있을 겁니다. 4억 9,100만 원으로. 그러면 문제지에 있는 거하고 일치가 되면 맞는 거죠. 자, 됐고. 그 다음에 뭐가 빠져 있냐면 수도광열비를 한번 보세요. 수도광열비가 자, 285만 2천 원으로 수정해, 285만 2천 원 돼 있는데 258만 2천 원으로 수정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 문제지에 있는 금액으로 수정하는 거예요. 문제지에 보면 258만 2천 원 돼 있죠. 근데 화면에는 285만 2천 원 돼 있습니다. 요거를 수정해 줘야 됩니다. 금액만 수정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자 수익 뒤져보면 없어요. 그럼 맨 밑에다가 추가로 이자 수익 29만 1천 원을, 이자 수익, 이거 아니네요. 이자 비용이 없죠, 지금. 비교해보면. 맨 밑에다가 이자 비용을 자, 하나 추가하면 됩니다. 이자 수익이 아니고 이자 비용. 자, 이자 수익 밑에 이자 비용 951번 검색하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문제지에 있는 금액이 562만 3천 원이죠. 이자 비용. 그래서 이 금액을 입력해주고, 자, 그러면 아까 수도광열비는 고쳤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입력 3개 수정한 게 맞았나 틀렸나 좀 불안하다. 오른쪽에 당기순이익 보세요. 3,252만 원, 문제지에 있는 3,252만 원하고 이 화면하고 딱 일치되면 안심하고 6점 먹었구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들어갈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해당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정정하거나 추가 입력하시오.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민트 사무기기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받을 의미죠. 초기 2월은 다음과 같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에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3점입니다. 자, 그러면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를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자, 외상매출금을 클릭합니다. 이 금액에 가서 클릭하면 여기 쭉 떠요. 뜨는데 우리 상류에 170만 원, 요건 맞죠? 남들산업 270만 원, 하나물산 3,400만 원. 자, 요거 추가로 남들산업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없었죠? 여러분들 화면을 보면. 그래서 요거를 추가 입력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받을어음 계정을 가보세요. 받을어음 가보면 영준 조명은 450만 원 맞게 돼 있는데 정년 실업이 없어요. 그래서 요 정년 실업 그 F2로 눌러서 거래처 검색해서 자, 커서를 여기다 놓고 F2 누르면 정년 검색하면 뜰 겁니다. 그거 이거 입력하시고요. 주연기계도 금액이 뜰렸을 겁니다. 그래서 200만 원 돼 있어요. 요거를 2천만 원으로 수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총 지금 3개를 하나는 추가했고 2개는 금액을 수정해 줬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2번 문제. 자, 거래처 등록하는 겁니다. 회사 코드명 3350, 회사명은 상당정보, 유형은 동시. 그래서 자, 거래처 등록 메뉴 가서 여기 거래처 3350, 거래처명은 상당정보, 그리고 유형 바로 뜰 겁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여기서 입력이 아니고 여기서 입력을 합니다. 자, 동시, 메인 매출 동시. 그 중에서 동시를 선택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자 등록번호 30125485517 요거를 입력하시고요. 업태 도소매, 그 다음에 대표자 김상당, 종목은 프린터 및 복합기 요거까지 다 입력을 하시고 주소 강원도 동해시 월평로 신주소를 클릭하셔서 월평로 하면 맨 위에 나타날 거예요. 그거 선택하면 자, 108 해서 밑에 아랫줄에 1호동 자동으로 다 뜨는데 여기서 더 이상 추가 입력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냥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입력 치는 건 없고 선택만 하면 되죠. 그러면 요거까지 다 됐고 우편번호 입력하라는 말은 없죠. 밑에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해도 무방함한데 선택을 하면 이렇게 뜹니다.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없이 그냥 이렇게 쭉 치고 1호동까지 쳐도 이제 된다라는 말인데 가능하면 검색해서 하는 게 빠를 겁니다. 우편번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억지로 지울 필요는 없어요. 자, 됐고요. 자, 이제 하이라이트 일반 접표 입력입니다.
1번 문제 7월 16일 정년 실업에 판매용 흑백 복합기 200만 원 10개, 개당 20만 원씩입니다.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자, 계약한 거는 뭐 거래가 아니니까 상관없는데 20%를 당좌예금 계좌로 송금받다. 계약금 먼저 받았다는 거죠. 20%면 얼마예요? 40만 원이죠. 자, 40만 원을 당좌예금 통장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당좌예금이 되고요. 40만 원. 자, 그 다음에 계약금 먼저 받은 거 선수금이라고 그러죠. 선수금 40만 원. 선수금은 부채입니다. 그래서 채권 채무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거래처 어디입니까? 정년 실업. 거래처 입력해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2번 문제. 8월 10일 현금 시제라는 게 한자 용어인데 현재의 잔액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 잔액. 현재 잔액을 확인하던 중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6만 5천 원 많은 것을 발견하였으나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 자, 요거 제가 현금과 부족 앞에서 이론 설명할 때 몇 번 강조했던 거죠. 자, 현금, 장부 어느 게 많은 건지를 반대로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어느 게 많은지 잘 보세요.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 지금 이거 실제입니다. 실제 현금, 장부 현금. 자, 장부상 요 금액보다 실제 현금이 6만 5천 원 많다. 요렇다는 말입니다. 6만 5천 원. 그리고 항상 뜯어 고칠 수 있는 건 어느 거라 그랬어요? 장부를 뜯어 고쳐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장부가 적으니까 장부에다가 6만 5천 원을 더하면 두 개가 금액이 같아지겠죠. 돈이 남는다고 가져가서도 안 되고 그거 가져갔다면 그게 퇴직금 됩니다. 모자란다고 채워놓지 말고 물론 실제는 은행 가보면 많이 채워놓지만 자, 그럼 장부에 6만 5천 원을 더한다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장부에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차변에 현금을 적어주면 장부에 현금을 6만 5천 원 증가시키는 거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돈이 왜 들어왔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뭐예요? 임시계정, 현금, 과부족 6만 5천 원. 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차, 요거 생각 반대로 하면 현금과 부족이 차변에 가버립니다. 그거를 노리고 출제위원들이 현금과 부족 요 시험 문제 출제를 즐겨내는 겁니다. 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요. 자, 3번 문제. 9월 1일 튼튼 자동차에서 할부로 구입하고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차량 할부금 20만 원이 보통 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었다. 자, 할부로 구입하고 미지급금으로 적었던 거 요게 통장에서 제 날짜 되니까 할부금이 빠져나갔던 거예요. 그러면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죠. 부채 감소 차변이니까 미지급금 금액은 20만 원이고요. 자, 이거 채무니까 거래처 적어야죠. 튼튼 자동차. 그 다음에 어떻게 주냐면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그럼 대변에 보통 예금 2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9월 2일 상품 보관 창고를 임차하기로 하고 빌리기로 하고 자, 임차 보증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임차 보증금이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 자, 그럼 거래처 없이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대변에 돈 나갔죠? 현금. 우리 전세 보증금 나가는 것처럼 자, 보증금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임차 보증금은 원래 채권인데 거래처 생략해라. 그러니까 임차 보증금 500만 원. 근데 꼭 그 카페에 보면 질문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예외 사항을 그렇게 불안한가 봐요. 근데 거래처 입력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나도 모르죠. 자, 추가로 입력하면 감점은 안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채점하는 기준에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했다. 아, 이번에 합격 커트라인이
너무 낮아서 합격자가 너무 많다. 이게 좀 인위적으로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감점 당할 수도 있습니다. 2급은 감점도 없죠. 그냥 아예 오답 처리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시키지 않은 거는 안 하도록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또 많이 하는 질문. 차변, 대변 바꿔서 입력하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그거 일부러 꼭 어렵게 바꿀 필요 뭐 있습니까? 회사에 가서 선배들한테 욕 먹습니다. 얘는 왜 어떻게 배웠길래 이거 거꾸로 하냐? 그런 습관 길들이지 않도록 순서대로 차변 먼저 쫙 하고 그다음 대변 입력. 차대 또는 대차 막 거꾸로 해도 됩니까? 하는 식으로 자꾸 질문들 올라오시는데 원칙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자격증 시험 볼 때. 자, 거래처 입력은 안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자, 됐고요. 자, 5번 문제입니다. 9월 9일 영업용 컴퓨터를 수리하고 대금 15만 원은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것. 이거 무슨 말이죠? 수선비로 처리하라는 소리입니다. 이거 수선비. 비용으로. 자산 증가가 아닌 수선비로. 그러면 대변에 자,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보통예금에서 얼마? 15만 원이죠. 그리고 아까 비용으로 처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수선비. 자, 15만 원인데 근데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수선비로 검색을 해서 보면 막 여러 개 뜰 경우가 있어요. 비용 중에서요. 공장에서 사용하는 1급 가면 배웁니다. 500번대로 시작하는 게 있는가 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2급이니까 공장은 없어요. 제조업체가 아니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로만 입력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로 시작해서 여기 보면 판이라고 정답지에 있을 겁니다. 이게 판매비와 관리비의 약자입니다. 800번대의 수선비를 입력해라 이 말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6번 문제입니다. 10월 1일 성실상회의 상품 1,500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 중 1,000만 원은 자기합수표. 이거 뭘로 처리해야죠? 그죠? 현금. 나머지는 1개월 후에 받기로 하다. 상품을 판 거니까 외상 매출금이 되는 거고. 그럼 우선 대변에 자, 상품 매출부터 적어 보겠습니다. 1,500만 원. 근데 이 중에서 1,000만 원은 자기합수표 아까 현금이라 그랬죠. 그럼 현금 1,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1개월 후에 받기로 하다 외상 매출금이 되는 겁니다. 외상 매출금. 나머지가 얼마예요? 500만 원 되겠죠? 자, 외상 매출금은 채권이니까 거래처를 적어야 됩니다. 성실상회입니다. 성실상회.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뭐 무난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합격률이 그래서 꽤 높았던 것 같기도 하고 이론도 뭐 정답이 오답이 2개나 나왔고. 자, 7번 문제 10월 15일 대박 컨설팅의 상품 광고 비용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뭐 현금 지급이니까 대변에 현금 50만 원 적고 광고 비용 계산 과목을 뭘로? 그죠? 광고 선전비 50만 원.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뭐 거래처 입력할 거 없고요. 광고 선전비도 종류가 제도 있고 500번대도 있고 800번대도 있습니다. 요거 800번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이라고 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이제 8번 문제입니다. 11월 29일 상품 보관 창고에 대한 임차료 집세 나간 겁니다. 2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임차료라는 비용이 발생 차변에 적고 자, 임차료도 판하고 제가 있는데 2급은 다 판입니다. 판매비 관리비 25만 원 800번대입니다. 자, 뭘로 지급했어요? 현금 25만 원. 자, 여기서 그냥 입력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5번 문제. 자, 이제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자, 우선 8월 17일. 8월 17일 요 5번 문제는요. 수정 전 먼저 일반 전표 가서 날짜를 줘야 하면 요게 뜹니다. 요거를 먼저 보세요. 8월 17일 날 뭐라고 돼 있냐면 상품 27만 원을 일광문구로부터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된 내용. 보니까 차변의 상품 금액 27만 원, 대변에 현금 27만 원.
그러니까 상품을 27만 원 현금 주고 매입했다라고 입력된 건데 사무실에서 사용할 프린터를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이 장부가 지금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차변의 상품이 아니고 요게 사무실에서 사용할 프린터니까 비품, 친절하게 나왔습니다. 차변의 비품이란 소리죠, 이거. 그 다음 대변은 그대로. 금액은 27만 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여기 가서 상품을 비품으로만 바꿔치기 하고 그냥 엔터 한 번만 쳐버리면 됩니다. 그럼 자동 저장이 되니까요. 자, 이건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 2번 문제는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8월 15일 날짜를 조회를 해봤더니 차변에 현금이 있고요. 대변에 가수금입니다. 이건 뭐예요? 돈이 들어왔는데 뭔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거래처 일광문구라고는 돼 있어요. 일광문구에서 돈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왜 돈을 보냈지? 그쪽에서 우리한테 돈 보낼 이유는 없는데 전화해봤더니 전화도 안 받아. 그럴 경우에는 이제 거래처까지 집어넣고 가수금 일단 받아놓긴 했는데, 자, 일광문구로부터 현금 10만 원이 들어와 가수금으로 처리된 내용 이거죠. 알고 봤더니 작년에 전기에 대손 처리하였던 일광문구 외상배출금 10만 원이 현금으로 회수된 것이다. 알고 봤더니 작년에 먹고 튄 놈이에요. 근데 그 돈이 이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고는 못 사는지 우리한테 돈을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 대변에 가수금 했던 건데 대손 처리됐던 거, 돈 못 받을 걸로 해서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 했던 건데, 자, 요거를 돌려받은 거였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 전에 분계는 여기 차변에 현금, 대변에 가수금 이렇게 돼 있던 건데 이 가수금이 원인이 밝혀졌으니까 이거 없애줘야 되겠죠. 그러면 차변에 자 가수금을 없애주고 대변에다가 돈이 대손 충당금에서 썼던 거를 되돌려 받으면 대손 충당금을 원위치시킵니다. 이게 만약에 전기가 아니고 올해라 그러면 대손 상각비를 원위치시키는데 대손 상각비는 비용이에요. 이미 작년에 그건 일본 말로 시마이 했던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대손 충당금을 원위치시킵니다. 그러면 원래 대손 충당금 설정이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왜? 회수했으니까. 작년에 못 받을 거 대손 충당금에서 썼는데 이걸 회수했으니까. 그러면 금액이 10만 원. 그러니까 요거 작년에 못 받을 때 분계는 어떻게 되냐면 차변에 대손 충당금, 대변에 외상배출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0만 원이 통장으로 현금이 들어온 거죠. 근데 왜 들어왔는지 원인은 모르고. 자, 그렇게 했던 건데. 자, 가수금이 여기 오면 대변에 요건데 이런 경우에는 새로 입력할 필요 없이요. 가수금을 없애버리고 요 자리에다가 대손 충당금을 그냥 탁 입력해 버리세요. 그럼 그게 더 빠르겠죠. 그리고 금액은 10만 원. 근데 대손 충당금은 거래처 입력 사항이 아니죠. 거래처는 더블 클릭해서 요거는 그냥 지워버리면 됩니다. 두 개 다 더블 클릭해서 지워버리고 요 가수금을 대손 충당금으로 109번입니다. 109번으로 입력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외상매출금이 108번이니까 109번이고요. 만약 이게 받을 놈이면 110번이 되는 거죠. 111번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자, 요것만 수정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 자, 이제 6번 결산 정리입니다. 다음 결산 정리 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12점인데요. 기말 상품 재고액은 270만 원이다. 단 전표 입력에서 구분으로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을 사용해라 그랬습니다. 차변 대변이 아닌 결산 차변, 결산 대변 이렇게 입력 안 하면 뒤에 있는 시산표나 재무상태표가 안 바뀌어집니다. 금액이. 반드시 결차, 결대를 써야 되고 5번, 6번. 자, 그러면 기말 상품 재고액은 270만 원이 나오면 분계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요거 지금 여기서 자세히 설명 못 합니다.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 그 몇 회에서 제가 첫 요 시험에서 자세히 했는데 16강, 17, 18강에 제 58, 59, 60회 이 시험에서 제가 기출문제 풀이할 때 거기서 아주 천천히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거를 보셔야지. 이론 강의 끝났다고 가장 최근 문제 64회, 뭐 63회 이걸 먼저 보시지 말고
설명은 거기에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그걸 자세히 보시고 그다음 거꾸로 순서대로 쭉 해서 마지막에 63, 64 특별시험을 공부하도록 하세요. 자, 요거 분계 어떻게 돼요? 요 분계.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 자, 앞에서 이미 설명했다는 거 전제하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상품, 매출원가, 대변에는 상품인데 금액을 270만 원 쓰면 안 되죠. 자, 여기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 가보면 매출액 있고요. 7억 4,978만 원. 기초상품 재고액 800만 원. 단기상품 매입액 1억 4,085만 원. 기말상품 재고액이 이 금액이 아닌 요거 두 개 합친 금액이 요 밑에 있어요. 1억 4,885만 원. 요 1억 4,885만 원을 270만 원으로 바꿔치기 해놔라. 이거 지금 뜰린 장부니까. 그래서 요걸 바꿔치기 할 겁니다. 그래서 1억 4,885만 원에서 270만 원을 남기고 나머지는 다 빼버려야 됩니다. 270만 원만 남겨놔라. 지금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다 없어졌다. 팔렸다. 그거 빼면 얼마가 나와요? 1억 4,500, 1억 4,588만 원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1억 4,885만 원에서 1억 4,588만 원을 빼주면 270만 원만 여기 딱 남아서 정확한 장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빼줄 금액이 1억 4,588만 원. 그래서 요거는 어디 갔느냐? 상품 팔렸다 이 말이죠. 1억 4,588만 원.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고 나서 다시 손익계산서 가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기말상품 재고액 자리에 270만 원만 딱 남아 있으면 정확하게 계산기로 요 금액을 계산한 겁니다. 분계도 맞게 한 거고요.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자, 대손충당금 설정 문제. 매번 나오는 거죠. 대손충당금은 기말 외상매출금 잔액. 제가 요거 시산표를 받습니다. 합계잔액 시산표 봐도 되고요. 재무상태표 봐도 됩니다. 자, 가서 보니까 외상매출금 잔액이 12월 31일 5,353만 원이 있습니다. 5,353만 원. 자, 그 다음 기말 받을어옴 잔액. 받을어옴 잔액. 자산이니까 잔액이 차변에 있죠. 대변에는 금액 없습니다. 잔액이 없어요. 8,450만 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1% 그러면 5,353만 원에 1%면 53만 5,300원 되겠네요. 예? 자, 53만 5,300원. 자, 요거 설정할 겁니다. 외상매출금은. 그 다음 받을어옴은 8,450만 원에 1%니까 84만 5천 원만 설정하면 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죠. 보충법으로 설정하다. 자, 우리나라는 차액보충법을 쓰고 있죠. 지금 여기 보면 외상매출금 밑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습니다. 35만 9,600원. 요거는 빼줘야 됩니다. 외상매출금에서 35만 9,600원. 요 금액을 빼준 금액의 나머지가 얼마가 되죠? 빼준 금액이 17만 5,700원이 되고요. 그 다음 받을어옴 대손충당금 잔액이 4만 원 남아 있습니다. 자, 요거 4만 원 빼주면 그러면 80만 5천 원만 보충해주면 됩니다. 요거 두 개 다. 그럼 요거 두 개 합친 금액이 얼마죠? 합친 금액이 98만 700원이 되고, 자, 요거를 이제 대손상각비 해주는 거죠. 차변에 대손상각비 98만 700원. 그리고 대변에는 자, 외출대충,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자, 아까 보충해 줄 금액이 17만 5,700원이라고 그랬죠. 700원. 그 다음에 받을어옴 대손충당금, 받어, 대충 80만 5천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3번 문제.
단기 영업용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비는 50만 원, 사무용 피품의 감가상각비는 30만 원이다. 그러면 각각 감가상각 누계액 해주면 되겠죠. 자,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액. 차량 운반구 바로 다음 번호예요. 몇 번이냐면 209번입니다. 차량 운반구가 208번이니까 자, 얼마? 50만 원. 그 다음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 비품이 110번이에요. 그러면 요건 111번. 얼마? 비품의 감가상각 아니구나. 잘못했네. 대손충당금을 놓고 있네. 자, 비품이 212번입니다. 200 이거는 13번 되겠습니다. 213번. 자, 감가상각비는 30만 원입니다. 감가상각 두 개. 그래서 두 개 합친 금액 80만 원이 차변의 감가상각비가 되겠죠. 8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 문제입니다. 결산 정리 마지막 문제. 단기 차입금에 대한 단기 말 현재까지 발생한 미지급이자 10만 원을 계상하다. 거래처 입력은 생략하고 계정 과목은 미지급 비용을 사용할 것. 자, 수익 비용이 연미 예상에서 미지급 이자 비용인데 우리가 지급하지 못한 거 미지급이니까 비용의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장부에는 돈은 내년에 줄지언정 12월 30일에 결산 현재 요거는 원래 비용을 해야 된다. 이 결차결대로만 막 돼 있네. 아니, 예. 이거 그냥 차변하면 됩니다. 결은 안 써도 됩니다. 아까 뭐예요? 저기 결차결대는 1번 문제. 거기서만 결차결 대주면 되고요. 자, 여기서는 그러면 이자 비용을 적어줍니다. 미지급 이자 10만 원. 그리고 아직 돈이 없어서 못 준 거 미지급. 미지급 뭐라고? 비용을 쓰라 그랬죠. 1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7번 문제 조회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그 밑에 저장 버튼이 두 개 있죠. 이론, 실무. 그래서 이론 쪽에 저장 안에 들어가 보면 이론 15개에다가 요 조회 문제 1번부터 3번까지 그 입력하는 칸이 있습니다. 6월달 당좌 수표 발행액은 얼마인가? 당좌 수표 그러면 당좌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조회하면 나오겠죠. 그러면 계정별 원장을 가서 조회하면 됩니다. 계정별 원장 가면요. 자, 여기 계정별 돼 있고 날짜 6월 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6월 한 달이죠.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날짜 검색하시고 당좌액은 102번입니다. 102에서부터 102까지. 그래서 쫙 하면 6월 달 자, 여기 보시면 당좌 수표 발행 쭉 있고 차변, 대변, 잔액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구하는 건 당좌 수표 발행액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차변에 기록해요, 대변에 기록해요. 상품 매입하면서 수표 발행하다 보면 대변에 당좌예금 적죠.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수표 발행하면. 그러면 대변에 있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당좌 수표 발행액은 월계 얼마예요? 딱 두 번 있습니다. 400만 원과 50만 원에서 450만 원. 요 금액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450만 원. 그 다음 2번 문제. 6월 말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의 금액은 얼마인가? 거래처에 대한 거는 거래처 원장을 뒤지면 됩니다. 자, 거래처 원장입니다. 잔액. 자,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가 어딘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날짜는 6월 말 현재입니다. 6월 30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6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정 과목은 108번 외상 매출금. 그래서 거래처는 맨 위에 여러 개 뜨는데 우리 상에서부터 맨 마지막 맨 밑에까지. 그래서 전체 조회를 하면 여기 보시면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라고 했습니다. 잔액이 가장 많은 거 170만 원, 1,400 뭐 쭉쭉 나가다 보면
랭킹 1위 2,120만 원이 있습니다. 자, 거래처 요거 쭉 쫓아가서 보니까 화이트 상사예요. 제일 수급 안 해주는 나쁜 놈이에요. 요놈한테는 추석 때 선물도 보내면 안 돼. 자,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잔액 가장 수급 안 해준대. 화이트 상사 2,120만 원. 자, 요거를 문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거래처의 금액은 얼마인가 하니까 화이트 상사는 입력할 필요 없고 거기 가보면 칸이 하나뿐일 겁니다. 그러면 요 금액 2,120만 원만 입력해 주면 되고, 만약에 칸이 두 개가 나올 때는 문제도 이렇게 나와요. 거래처와 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거래처 코드 번호를 입력해도 되고 아니면 화이트 상사 요 입력해도 되고, 가능하면 코드 번호 입력하는 게 확실합니다. 여기 02130이네요. 요거 입력하고 금액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3번 문제. 1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상품 매출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자, 요거 여러 가지 장부 줘야 됩니다. 상품 매출에 대한 계정 과목이니까 계정별 원장 가도 되고요. 저는 이제 손익계산서를 손익계산서도 되고, 그 다음에 월계표도 됩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6월까지 상품 매출의 합계. 제가 손익계산서를 검색을 해봤는데 기간을 6월 달 하나만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손익계산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 그래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이렇게 단기 2015년 딱 뜹니다. 그러면 상품 매출액 여기 뜨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2억 2,756만 원이 나타납니다. 자, 저는 요 손익계산서를 했어요. 계정별 원장 가도 되고요. 월계표 가도 되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금액만 자, 입력을 하면 됩니다. 2억 2,756만 원. 자, 여기까지 다 됐습니다. 다른 앞에 것도 풀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62회 비교하면 63회는 좀 무난하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합격률이 높은 거고, 이번에 65회 시험 여러분들 요거 요 정도 수준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했고, 다음 시간에 특별 시험이 있었습니다. 원래 처음으로 시행됐던 거 그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